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어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분노한 성주 시민들은 결국 사드 배치 절대 반대 구호를 걸고 상경투쟁을 벌였지요. 혈서를 쓰고 국방부를 향해서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 나와라 이런 요구를 했지만 결국 밤 9시가 넘어서야 장관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정 무렵에야 성주로 다시 돌아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자, 박근혜 정부는 왜 이토록 국민적 큰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것일까요? 북한 핵 미사일 이 문제가 정말 핵심적인 이유인 것일까요? 자, 오늘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의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지금 우리 외통위 상임위 하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외통위 상임위 중에 예. 팟짱에 출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끊고 상임위원회 하시다 말고 중간에 지금 그럼 어디서 전화를 받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외통위원장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전직 그 교문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예, 외통위원장에서 전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를 전격적으로 사드 최종 적격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사드 배치한다는 것 자체는 참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 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이상하겠지만 대단히 적어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는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이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중국 쪽 또는 러시아 쪽을 겨냥하기 위한 방어 체계다 이렇게 봐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정황상 보면 이게 뭐 한반도 북핵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방어용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왜냐면요. 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선 장사정포가 제일 위력적이에요. 네. 장사정포는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를 발동시키면 한 100문만 열어가지고 한 시간만 포격을 가하면 서울 수도권은 불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한반도 전역이 남쪽 전역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네. 장거리에 사드라는 건 뭐냐면은 네. 1000km, 1500km 나가는 상황에서의 미사일이 쏘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장거리를 쏘려면은 위로 쏘아가지고 고고도로 쏘아서 아주 높이 쏘아가지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제 이 장거리로 날아오는 걸 쏘기 위해서 이 고고도 미사일을 만들어 방어 체계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는 축이 좁지 않습니까? 네. 휴전선에서 끝까지 이 남쪽 끝까지 하면 5km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 사드 체계가 맞지가 않는 거죠. 적어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다면은 사드는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건 뭐냐? 뭐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중국 쪽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만일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겨냥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그러면은 굳이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중국 쪽에서 또는 러시아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체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핵미사일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이 논리는 허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선 지금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반도는 자체가 굉장히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장사정포나 중단거리 미사일로도 다 커버가 된다. 1시간만 포격하면 수도권 다 불바다가 된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주요 시설이 전부 여기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고고도로 높이 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걸 하는 목적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산동반도밖에 안 본다. 특히 이제 성주로 배치한 이유도 중국의 그런 비판을 좀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정부의 주장일 따름이라고 봅니다. 음, 중국 정부에서는 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듣지도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듣지도 뭔 않겠다. 얘기냐면은 예, 한국 정부 얘기하는 게 다 이게 중국 쪽에서 반박을 하게 되면은 예, 전부 다 다시 재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말은 네. 한국 정부 구차한 명령에 전해졌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를 설득을 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얘기해봐야 다 거짓말이다. 음,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음,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한 이제 대처가 나올 터인데 네. 그래서 이걸 네. 이 사드 문제를 국내용이냐 중국에 대한 견제냐 뭐 이런 것 등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얘기하면 끝없이 이제 거짓말하는 상황밖에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좀 설득이 안 되죠. 음,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설득할 수 있다면은 예. 그건 뭐 여러 차례 이 총리도 가고 우리 외교부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겨냥하는 거니까요. 네. 중국 겨냥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거짓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는 그러면은 진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네. 참 이 중국 쪽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예. 이 반발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경제 보복 조치, 네. 그다음 심지어 군사적 대응도 할 수 있죠. 예. 그런 입장도 그게 이제 밝혔죠, 중국에서. 사드 가능성이. 한 기가 한 48개 미사일을 배치하고 예. 저 두가 될 때는 뭐 70여 개 정도 될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정도 미사일 배치해 가지고는 뭐 북쪽에서 만일에 사드 기지를 타격을 했다 치면은 네. 얼마든 타격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게 중단거리 미사일 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네. 중국 방어에는 중국 미사일이나 러시아 미사일을 보는 데는 정확하게 효용성이 있지만은 네. 적어도 북 미사일이나 북 그 핵에 대해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네. 총론 말씀을 주셨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예. 사드 배치 문제가 비단 뭐 미사일 뭐 이제 그 한민구 장관은 일개 중대가 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교적 문제를 좀 짚어보죠. 자, 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대한 그 결정을 앞두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방장관과 회담한 일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앞두고 국방장관 간의 회담도 없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외교통상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중국 측에서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예요. 그건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네. 어저께입니까? 한겨레 신문에 외교부가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제 기사가? 일면 보도로 그 윤병세 일면 보도로 장관은 나왔죠. 반대 의견이요. 근데 그 오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했는데 네. 오보면은 오보에 대한 이거 아주 있는 타압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보에 대한 입장이 이제 한겨레 신문이 오보를 했느냐 네. 아니면은 외교통일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다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네. 중국이 저렇게
그 세계 반발하고 있는데 네. 외교부에서 그걸 그러면은 저 사드를 다 합시다 이렇게 그냥 순순히 따라갈 외교부 장관이 있을 수가 없죠.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지금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예. 또는 한반도 북핵 문제에 차지하는 위치 예. 그 어떤 위치인데 중국과 관계를 털어놓고 벌려놓고 어떻게 한국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외교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음. 반대하리라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그 발표하는 시간에 외교부 장관이 백화점을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양복 그 맞추고. 전날 러시아와 중국에 통보를 했어요. 예.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예, 통보를 예. 했기 때문에 예. 외교부 장관이 아마 그 논의 과정에 제외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했다는 말은 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발표한다는 거를. 아. 저희들은 뭐 그걸 몰랐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 외무에서 강창일 의원이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 번째 해석으로는 이게 일종의 사보타지 아니냐. 사보타지다. 사보타지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가장 정설이 될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아하. 노골적으로 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난 백화점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닌가. 이 해석을 강창일 의원이 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강창일 의원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어떤 입장이든가요? 윤병수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난 처음부터 사보타지 찬성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보타지 아닐 뿐도 나는 전부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찬성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셈이죠. 이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빤히 알면서 네. 그걸 반대했다면은 네. 그건 정말 외교부 장관은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윤병수 장관이 나름대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제서 이제 다 풀린 거죠.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맞을 수밖에 없고 맞아야 상식에 맞는 거죠. 그렇군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오보임이 확인이 됐으면 오늘 반드시 정정 보도가 나왔을 텐데요. 그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다른 언론들이 그 외교부, 통일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리고 NSC 간의 그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 기사들이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겨레 보도가 틀렸으면 논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네네. 적어도 외교부 수장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우리 외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게 사드 배치가 안 된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힘의 관계에서 또는 청와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기 때문에 네. 외교부 외교부 장관도 곤혹스러웠으리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아주 소극적인 맘대로 표시로서 그렇게 했지 않겠나. 백화점을 찾는 이런 이상한 행위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받아서 양복이나 사러 가자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컨트롤 타워인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반감, 반대 이런 의사 표시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거죠. 김관진 외교수석이 대단히 그 잘못된 발언을 했어요. 네. 그건 아침에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중국을 굉장히 격앙시키게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건 정말 이 외교수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네. 그렇게 점점 중국을 자극시키는 이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각한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 네. 이건 우리 외무에서 안 되면은 다른 차원에서라도 네. 문제를 지적하고 네. 이건 사태를 좀 더 키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문책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도 소외되고 한민구 장관이 대정부 질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장에서 얘기하는 쭉 일련의 태도를 보면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이 말했다 저떤 때는 저 말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도요. 네, 이 이치가 그런 거죠. 예, 적어도 북한 핵과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음흠,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네, 아니 북한 핵과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국 쪽을 겨냥해서 우리가 방어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면 중국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벌려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인데 네, 만일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반발하게 될 거고 중국이 반발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데 네, 이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국방부 장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외교부 장관이야 물론이고 아주 거세게 반발했을 터이고 네, 그러나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이 국방부 입장에서 부정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미 뭐 공조를 튼튼히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찬성합니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정확히 이게 국가 이 정책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전략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중국이 참 잘해왔습니다. 우리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로 내려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를 북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생각한다면은 네. 전략적으로 이건 정말 사드 문제는 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국방부 장관님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게 판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그렇고 윤병세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부의 방침이나 결정에 대해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청와대나 김관진 실장의 주장이 기울면서 그냥 따라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컨대 이제 그 입장이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방향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관료들이 네, 뭐 장관들, 국방장관도 그렇고 외교전문관도 그렇고 그러한 이 강단과 국가민주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때는 과감하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네. 하면 국가민족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고 네. 사표를 내고 나와야 할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제 여기 이 대통령에서도 네. 외교장관 사퇴해라.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윤병세 사퇴할 장관. 때다. 사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 국가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퇴를 해야만이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할 말이 있게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 그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사실 이제 그 그렇죠. 전의 쟁점이 이제 NLL 인근에서 그 뭡니까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내려와서 그 꽃게 잡이 해가는 문제를 가지고 좀 중국 측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항의하고 좀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방침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사드와 관련돼서만 얘기하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보자면 우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뭔가 굉장히 잘할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외교적인 문제를 살펴봤다면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해놓고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그래서 좀 저는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드 배치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요.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나 이 여기 안보실에서 수석실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제적 후과가 너무 커요. 우리 경제적.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했는데 네. 결국은 없었던 걸 하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예. 없었던 우리가 일로 하자. 과거에 예. 이 마늘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죠. 중국이 이제 이 예. 마늘 수입을 하면서 우리 마늘 농가들이 뭐 못 견디니까 마늘 관세를 되게 높였거든. 그치? 10배로 높였던 막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 쪽에서 그러면은 이 석유화학 제품하고 이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 네.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때
비만을 간세하는 부분을 처리했거든요. 네.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 사드 문제는 그때보다 훨씬 강도가 강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 우리 수출 내역으로 보면은 홍보까지 포함하면은 30% 정도의 이 전 세계 수출한 내용의 30%를 중국 측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무역 의존도. 미국에 수출한 것보다 한 2.5배가 돼요. 따지면은 네. 이런 경제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네. 미국보다 예, 2.5배가 상황- 높다. 예. 네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6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예, 와서 한 14조 정도를 썼다고 그래요. 예. 그게 전체 우리 관광객이 한 45%가 이렇게 돼요. 맞아요. 전 세계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요새 명동 가면 그럼- 전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이 관광객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를테면은 가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네. 뭐 비자 문제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관광객들 툭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이를테면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어떤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작년에 예. 이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판 자동차가 167만 대, 한 168만 대 정도 되는데 네. 그거 북경이나 상해에서 한국 제품 사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은 네. 우리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예? 그뿐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중국이 한국에 채권 투자한 게 참 많아요. 이게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채권 투자 세수해버리면은 네. IMF 같은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IMF. 그런 파워를 지금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뭐 몇 가지만 이게 툭툭 비관세만 높인다 하더라도요. 네네. 지금 화장품 같은 거 이게 화장품. 벌써 시총 가격이 이게 뭐 3조 2천억이 날라갔다나 네. 그거 살아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약과예요. 약과고 앞으로 중국이 이 반항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불매 운동을 하거나 또는 요구들 한국이 못 오게 하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네.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네. 치명타가 돼요. 이거는 한국 경제가 도대체 회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아이고. 이런 왜 무리한 짓을 하려 하느냐 말이에요. 뭐 물론 중국이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못 견디고 사드 배치 없었던 걸 하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앞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드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거다. 이거는 뭐 예단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지금 벌써부터 뭐 경제 보복할 거다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간섭하는 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른 처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해서 아까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인식. 아니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네. 그 정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네. 당연히 반발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 듣는 걸 하죠. 경제적 보복 조치만 하는 게 군사적 조치도 할 거예요. 네. 그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거 무슨 계산을 하고 네. 그런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관진 지금 외교안보 수석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는 뭐 앞뒤도 없이 그냥 결정했다는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적어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게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 경제적 보복 조치라든지 할 거라는 건 너무도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정책을 결정하든지 해야죠. 네. 정말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과도하게 우리 정부가 그 미국 측에 좀 끌려다니는 외교를 하느라고 중국도 러시아도 이런 있을 수밖에 없는 후폭풍에 대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정학적 조건이나 네. 이 상황으로 보건데 북핵을 반대해야 되는 상황 등등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네. 그게 네. 국가 이익을 치명적으로 해칠 경우에는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하던 대로 다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네. 이건 모를 적이 없죠. 예. 우리가 이러니까 만일이 그렇게 된다면은 예.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만보를 양보해서 네.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이런 우리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미국 측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도 얘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급작스럽게 한다는 건 말이 있을 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건 미국 쪽에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예. 미국 당신들도 이건 이 점은 양해해라. 우리가 못 받는다. 사드 못 받는다. 그럼 뭐 그게 반환입니까? 반입니까? 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건들이 그러기 때문에 네. 그 사드를 못 받는다는 거지. 그게 반미가 될 수도 없고 미국이 이게 이 말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반미가 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네. 필요한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치죠. 정치죠. 예. 예? 그게 정치 아닙니까? 필요하면 국민적, 그야말로 국민적 이 국익을 위해서 강대국도 협상을 통해서 설득해내고 우리의 처지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이런 박근혜 정부는 네. 그런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미국 의지도 하자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걸로 그게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미국이 하자고 했을 때 네.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몇 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서 해가 되는데 네. 미국이 하자면 뭐든지 다 옳은 거니까 따라가야 한다.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짚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일방주의, 비밀주의에 이어서 민주주의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지금 뭐 성주에서는요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국민들도 모르고 군수를 비롯한 이른바 지방 정부의 행정 조직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비밀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 조사할 때도 그 자체도 성주군에선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날벼락을 칠 수가 있냐. 그리고 대구공항 발표하고 그 이튿날 이렇게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냐라는 분노가 지금 막 끌어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점도 정치적으로 좀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적어도 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사전에 네. 그곳에 있는 분들을 초치를 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따라오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네. 그분들도 따라갈 뭐 이게 자세를 갖추고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하니까 따라오셔. 네. 해가지고 누가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후속적인 이 자세도 보면 참 스트로기 짝이 없고 예. 그리고 일방통행식이죠. 하면 하는 분이 따라와. 네. 이게 과거 군대식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참 어르신 그 짝이 없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죠. 예. 사드라는 게 이게 이제 엑스밴드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예. 이게 강한 전자판 집문가 나와가지고 네. 못 견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괜찮다는 다 알고 거잖아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드에 대한 내용들이 다 알려져가지고 국민들이 예.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그 지역에 사람도 살 수도 없고 네. 들어가게 되면 어떤 폐해가 생긴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드 온다는 거 반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사드가 배치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참 우격다짐으로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하나 열까지 다 그런 형상이에요. 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인내해야 된다.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 강력하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결정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양보하고 감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볼 때 네. 유승민 대표가 네. 자기 지역으로 그러면 가져온다. 우리 지역에다가 사드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럴 수 있는 정도의 강단이 있다면 내가 환영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고 그런 입장이라면 꼭 곤란하죠. 물론 뭐 경북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 과감하게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척지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드는 어디에 있든 경북에 있든 뭐 경남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치환하지 말고 네네. 국가 전체로 놓고 볼 때 이건 어디에 가든 안 되는 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히 보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 출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뭐 북핵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결국에 보면 미국의 MD 체계를 이 완성하는 측면에서 한미일 공동 방위를 완성했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 특히 한반도에게 미칠 영향, 특히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알고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정말 나쁜 정부다 이런 비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지금 제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인데 이 사드와 관련된 당론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론을 결정을 못했다기보다도요. 네, 지난번에 이 당 지부라 해야 됩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의총은 아니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서를 얘기를 한다면은 당 지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등증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그걸 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 이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단호히 반대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자. 네, 이게 주류였거든요. 예, 대세였습니다. 예. 그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당 지부가 지부 누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대의원들 당원들이 기임한 거 아닙니다. 선거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비상하기 때문에 맡아달라 했던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하는 기능에 끝나야 합니다. 그게 모든 걸 다 이끌어간다. 네, 즉 그 비상대책에서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다 지고지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따라야 한다.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네, 위원총에서 내리는 결정이 당론이 되어야 되고 네. 위원총에서 내리는 결정이 당을 대표하는 논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저는 정확히 내용을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물쭈물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그런 결정이었을 때 바꿔야 되고 네. 사드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당론으로 이건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국민에게 밝히고 그 캠페인을 벌려서 배치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그 24분 정도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분간 의총을 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8월 말이면은 8월 27일이면은 지도부가 바뀝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도부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당의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들기고 예. 그런 것 등등을 배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썩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당론을 정하고 이 일 자체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예.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반대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당론이 좀 정해지면 입장을 안 밝히려고 했지만 당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적어도 이 사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내가 했지 않습니까? 네. 상식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북핵 미사일에 대한 이 대응 체계라면은 사드 배치를 한다면은 결국 이 북핵 문제를 안 푸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북핵을 옹호하고 북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국가 전략적으로 틀린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드 배치 논란이 반미 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반미 운동? 네, 반미 그게 무슨 운동으로. 반미 운동? 예, 그러니까 미국 반대, 그건 안티 아메리카. 예, 지나친 기우예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숙된 자세를 뭐 우습게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 보면 저는 저렇게 안 봐요. 그러나 미국이 지나치게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정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반대해야 돼요. 네, 사드와 그 관련.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반미로 전이될 거다. 음.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태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하면은 이 정권 교체기에 그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반미냐 친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미국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무슨 반미 친미로 따지는 문제는 아니죠. 네.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입장에서 미국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더구나 우리 위에가 국가이익과 아주 치명적인 폐해가 오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반미가 되겠습니까? 네. 매우 상식적인 접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그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분들이 2000년 6.15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제 14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화해와 협력, 평화 모델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군비 경쟁만 가속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 점도 좀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면은 아까 우리 장 기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한미일 한 체제가 만들어지고 네. 중로 북 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네. 동북아 전체 완전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죠. 이게 진전돼 나간다면은 네. 이건 정말 우리로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입니다. 남북 서로 화해해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는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국가민족에 가야 할 길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다시 과거 60년대 50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퇴행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길로 가는 건다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주 그래 담론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사드 배치가 그렇게 갈 구조를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어쨌든 대화와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어야지 서로 전략적으로 이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으로 하게 되면 이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미 이 국가 파워의 차이는 30대 1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무력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정말 재앙이 올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저쪽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북쪽과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 경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우리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국가 전략을 짜야지 그냥 무력으로 우리가 밀어붙이자. 무력으로 전쟁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원치 않는 미래가 오겠죠. 그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전쟁을 바라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역할인데요. 당연하죠.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돌려서 1950년대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안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 당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정하는 여부 이것은 좀 별개로 치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이거를 국회 비준 사항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준은 무슨 비준이냐. 그리고 이거 국민투표 사안도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잘못 얘기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비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요. 국가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국회 동의를 거치고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 맞죠.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필요 없는 이야기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가깝게는 성주 부근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고 강의를 보면 중국과 한국이 서로 틀어져서 한반도의 운명이 급전직하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정부 마음대로 하게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국회 무시하고 그냥 행정부가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상식이 부합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비대위 대표가 그런데 불구하고 야당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분께서 그것도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김종인 분명히 대표가 잘못하신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면 대표라 할지라도 이 판단을 좀 돌려서 의원들이 좀 입장을 정해서 대표의 판단을 돌리는 방향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지금 앞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와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상대로 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내부에서 너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당 지휘부가 정확한 판단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필요하다면 올해 안으로 좀 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다.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그 정부의 속도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이게 좀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 견제는 안 된 상태에서 행정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예컨대 앞서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정부 행위는 예산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돈은 또 국회에서 따져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당연히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돌리할 이유가 없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정세가 한반도 정세가 구한말과 닮아 있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이러다가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경제도 어렵죠. 안보적으로도 어렵죠.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때 국민들을 좀 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불안을 더 초래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국민들은 걱정이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회 내에서 이 사드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 결정을 한 이 청와대와 그 국방부 이쪽 분들이 정말 이게 국가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옳지 않다라는 걸 정부 내에서도 이를테면 외교부라든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상당수의 의견이고 그 절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야 의원들 중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똑같아요. 사드 배치 안 된다.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은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
이 대통령께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똑같다면 이상하지만 똑같이 사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건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어느 것이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건지 논의를 하고 결정해도 절대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 논의를 해보면은 절대로 이게 할 일이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는 마당인데 네네. 이 반대를 그냥 잘못된 판단이라고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판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누나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 계신 분의 얘기를 좀 가까이 가서 그 들어서 누나한테 얘기를 좀 정확히 해서 누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윤상현 의원께 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대통령께 누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좀 전해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